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오래 하신 사장님도 장사 절대 하지 말라 하십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자영업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요즘엔 자영업 하라고 얘기한 영상보다 하지 말라고 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네. 옛날에는 그 자영업 어떻게 막 하게끔 만든 영상들이 많았거든요. 네. 자꾸 뭐 자영업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여주면서 근데 좀 그런 영상도 보면 좀 함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자영업을 성공하신 분들. 왜냐하면 뭔가 장사하는 모습 보면 그렇게 잘한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이게. 만만해 보여. 정말 장사 돈 많이 버는 사람 맞나 이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 장사를 뭔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 보통 잘 되는 가게 보면 사장님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음식 잘 만들어. 예. 근데 유튜브에서 막 자기가 장사 잘 된다 하시는 분들 보면, 어, 다 자동화야, 자동화. 뭐뭐 하면 자동화. 아니면 뭐 설렁설렁해요. 이상하다. 여러분 동네 맛집 같은 데 유명한 데 가보면 사장이 굉장히 바빠요, 여러분. 바쁘다니까. 굉장히 열심히 일해. 근데 유튜브에 나온 모습 내가 보는 모습과 달라 이게. 여자 사장인데 별로 그렇게 장사를 해본 사람이 아니야. 화장 풀메이크업 하고. 누가 잘 보일 사람이 있나? 장사하고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인데 돈을 많이 번대. 그리고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장사라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 길게 봐야 돼. 그 유튜브에 나오시면 함정이 뭐냐면 장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분야에 장사한 지 5년도 안 됐어. 그럼 초짜란 말이죠. 그 장사 오래 하신 분들 보면 약간 웃기죠. 저거 장난질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좀 허점이 많은데. 이제 사람들이 좀 안 속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좀 알다 보니까. 제 방송에도 그 자영업 오래 하신 분도 있습니다. 한 15년, 20년. 최근에 오시는 김김님이라고 있어요. 김김님. 네. 그분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김밥집만 20년 넘게 했습니다. 네. 그 정자역에서. 대단하시죠, 여러분? 김밥 장사 엄청 힘들거든요. 이거 정말 노가다, 이게. 김밥 말고 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근데 그 가게를 20년 동안 했다는 것 자체가 고수죠. 싹 고수입니다. 아마 그분도 누가 장사하겠다 말릴걸요, 아마. 오래 하신 분은 다 말립니다. 장사 오래 하신 분들. 제 방송에 한 15년, 18년 이렇게 하신 분도 있거든요. 다 말려요. 왜 말릴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오래 했기 때문에 잘 됐잖아. 오래 했기 때문에 말리는 거야. 네. 장사 오래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오랫동안 살아남았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얘가 가게 운영하면서 숱하게 많은 가게들 많이 봤다는 거죠. 네. 보통 요즘 가게가 보면 보통 3년 안에 다 망합니다. 웬만한 가게 다 망해요. 그러면 내 주변 가게는 다 망하고 없어질 때 본인만 살아남은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많은 가게가 사라졌는지 봤을까, 눈으로. 직접 봤겠죠. 만약에 뭐 18년 동안 했으면 폐업하는 거 하면 50개 넘게 봤을까요? 내 동네 주변에서 바뀌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살아남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살아남지 못한 거죠. 그걸 봤을 거 아니야. 그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장사하면 성공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말씀 하십니다. 나도 지금 시기에 창업하면 사실 자신 없다고 이런 말해요. 지금은 내가 이제 단골도 많이 확보하고 어느 정도 매니아층이 있으니까 수요가 있는데 밑바닥에서 지금 기업해가지고 차려 사라고 하면 난 못할 것 같아.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오래 한 사람도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도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저희 동네에도 한적한데 편의점 차린 곳이 있어. CU. 예. 요즘 편의점이 좀 상급분석 안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원래 프랜차이즈는 아무데나 막 들어가지 않거든? 예. 막 들어가면 안 돼요. 프랜차이즈가 좋은 이유가 뭡니까? 본사의 직원들이 그 동네 상권 분석해가지고 괜찮은 자리에다가 이제 가맹점을 만드는 건데 요즘에 그런 짓을 안 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절대 좋은 자리가 아니야. 새벽에 사람이 없어요.
새벽 장사 안 하는데. 걱정됩니다, 벌써. 차린 지 얼마 안 됐는데. 요즘 막 차리는 것 같아, 이게. 어차피 망하는 건 가맹점주니까. 본사가 피해보는 거 없잖아요. 그 가맹점주는 정말 큰맘 먹고 차리신 것 같은데. 특히나 가장 차리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 편의점 카페. 절대 하면 안 돼. 너무 많아, 이게. 일단 국내 편의점은 5만 개가 넘습니다. 전국 편의점 5만 개 넘고 카페는 10만 개 훌쩍 넘습니다. 너무 많아요. 발에 치는 카페 편의점이야. 근데 그 발에 치는 이제 카페 편의점 중에서 정말 장사가 잘 되고 돈 잘 버는 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다 편의점 요즘에 매출 올리는 게 많이 힘들 겁니다. 네, 편의점의 단점이 있어요. 극단적인 단점. 이게 뭐냐? 바로 비싸다는 거. 편의점의 장점 뭐예요? 24시간 연중무휴로 장사하기 때문에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내가 언제든지 갈 수 있어. 그리고 편의점은 거의 웬만한 물건 다 팝니다. 맞죠? 근데 단점 뭐예요?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요. 물론 한 번씩 세일하는 것도 있고요. 뭐 2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런 행사 상품도 있는데요. 사실 그게 모든 제품이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음식 같은 건 다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음료수는 차이가 심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펩시 제로 라임이 있어요. 네, 이거 많이 드시는데 1.5리터. 이거를 제가 동네 마트에서 2병 묶은 거를 3,000 주고 사왔습니다. 그러면 개당 얼마죠? 1,500원이야. 1.5리터. 엄청 싸죠? 이걸 근데 편의점 가서 사면요. 개당 3,000원입니다. 나는 식자재 마트 가가지고 이걸 행사 제품으로 2개 묶음에 3,000 주고 샀는데 편의점 가면 이게 3,000원이야. 진짜 3,000원입니다. 네. 코카콜라 한 3,300원 할걸 이게? 1.5리터. 가격이 100원, 200원 차이가 아니라 한 800원, 1,000원 차이 납니다. 이거 무시 못해요 이게. 네. 무시 못해. 맥주는 더 심해, 맥주는. 맥주는 이렇게 4개 묶으면 사는 게 아니면 정말 차이가 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좀 가격이 민감한 게 뭐냐. 젊은 사람 돈이 없잖아요, 요즘에. 보통 편의점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왜 많이 이용하냐? 1인 가구 많잖아. 1인 가구도 밥 제때 못 먹잖아. 그러면 이제 편의점 가가지고 이제 그 간식거리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삼각김밥, 뭐 샌드위치, 도시락, 라면 같은 거 사가잖아. 밥을 제때 못 먹으니까. 아마도 김전나님께서 편의점 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게 악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비싸다는 거예요. 예. 젊은 사람 요즘에 가격이 예민합니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가격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 요즘 스마트폰으로 즉석에서 이제 가격 비교 가능하지 않습니까? 바로바로. 그렇게 하면 편의점이 많이 비싸다는 거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가는 거야, 이게. 안 가는 거야. 그렇다고 편의점이 일반 식자재 마트 주는 가격을 또 후려칠 수는 없어요. 왜냐? 그렇게 하면 타산이 안 나와, 이게. 그러니까 편의점 자체가 마진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편의점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기본 가맹점 계약이 5년입니다. 그렇죠, 전나님? 예. 해봤으니까 아시겠네요. 5년이에요. 최소 5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년, 7년, 10년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모든 편의점의 기본 최소 가맹점 계약이 5년입니다. 차리면 5년입니다. 무조건 5년이야. 이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CU. 그리고 이제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다 똑같습니다. 공통이야, 공통. 그럼 차리면 무조건 5년.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무조건 5년. 해야 돼요. 내가 2025년 12월 27일 날 가게 찾았으면 2030년 12월 26일까지 해야 돼. 뭐 중간에 가맹점 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해약하면요. 위약금이 장난 아닙니다. 위약금이 보통 창업비의 한 60, 70%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창업 비용을 내가 이제 편의점 차리는데 인테리어나 이제 뭐 이런 권리금 이런 게 한 1억 5천만 들어갔어. 근데 해보니까 너무 안 돼. 몸만 축나고 돈 안 벌어져. 해약까지 알아봤어요. 근데 해약 비용이 거의 1억입니다. 거의 그렇지 않나요, 전단님? 그러니까 거의 그 위약금이죠. 위약금이
거의 기본 창업비 들어가는 게 3분의 2 정도 됩니다. 반은 넘습니다. 반은. 그럼 내가 장사가 안 되고 돈도 못 벌었는데 그 위약금 털고 나가죠. 나 빚쟁이 되는 거야 이게. 진짜로. 예, 어찌 비슷하죠 이게. 이게 뭐 지점마다 좀 틀리긴 해요. 거의 한 50에서 한 70% 사이입니다. 그 전체 창업비. 보통 편의점 창업하는데 보통 개인 창업이 1억은 듭니다. 큰 과장 그냥 들어가. 쪼매난 편의점이나 하더라도. 거기다 문자가 뭐냐면 알바생들이 말 잘 들으면 좋겠지만 알바생들이 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페이 같은 거 제대로 안 찍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계산 안 하고 먹는다거나 아니면 이제 물건 진열 안 한다거나 예. 아니면 포스에 돈을 삥땅 친다거나 아니면 담배 보관대에 있는 담배를 자기가 빼간다거나 이런 경우 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이죠 이게. 물론 성실한 알바생도 있어. 근데 모든 알바생이 다 성실한 게 아니에요. 빌런도 많이 있어요 편의점이. 그리고 본인 근무 시간인데 갑자기 잠수를 타버려. 근무 못하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난감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막 점주인데 퇴근을 못 해가지고 내가 막 20시간 넘게 근무를 해야 돼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가 편의점 얘기만 했지만 다 하시면 안 돼요. 다 하시면 안 돼요. 자, 편의점 하지 말고 카페 하지 말고 무인 가게 하지 말고 치킨집 하지 말고 예, 다 하시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돼. 괜히 했다가 여러분 소중한 돈 날리지 마시고 그냥 장사는 나하고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먹으시기 바랄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에는 어떤 사업이든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특히 장사는 쉬는 날 없고 자기 개인 시간 별로 없습니다. 눈 뜨자마자 출근이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업이 잘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하죠. 근데 잘 되는 사업이 없어요. 이제 프랜차이즈 현실을 다 알잖아. 예. 프랜차이즈 구조가 어떻게 돼? 본사가 수익을 거의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점주는 그냥 가면 이제 계약 기간 동안 그냥 이제 못 맞춰 지나는 거야.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돈 제대로 버는 사람 많잖아,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많이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이제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차렸어. 너무 잘 돼. 그러면 본사가 그걸 빼앗습니다. 뭐 이런지 하는 거 직영하자고. 그런 경우 있어요. 편의점도 그런 경우 있고 편의점도 이제 편의점 이거 흔하지 않는데 어떤 자리에 이제 들어갔는데 잘 되는 거야. 알고 잘 되는 자리야. 생각보다 잘 돼. 근데 본사 그걸 알고 이제 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안 넘기면 이제 불이익 가능한 거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있죠, 전나님. 네. 안 되면 나무라라고요. 잘 되면요, 어떻게든 이거 자기들 본사 쪽으로 데리고 오려 그래. 네. 돈 줄 테니까 넘기라 이렇게 하면 제안합니다, 이게. 근데 안 되잖아. 내팽개 쳐버립니다. 근데 요즘에는 사실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느 자리에 들어가건 다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편의점은 아시겠지만 목이 9할입니다. 자리가 9할입니다. 자리빨이에요, 자리빨. 근데 요즘엔 자리 좋은 데가 없어요. 이미 자리 잡은 데는 포화 상태라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리면 다 안 좋은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리고 사람들이 요즘엔 프랜차이즈를 그렇게 많이 이제 먹으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일단 브랜드 파워도 있고 맛이 검증됐다는 거잖아. 맞죠?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이 무조건 프랜차이즈에 충성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왠지 아십니까? 요즘 프랜차이즈 이미지 나쁜 회사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맹점이 뭐냐? 비쌉니다. 비싸요. 다 비싸요. 여러분 프랜차이즈 치킨 중에 싼 치킨 있습니까? 없죠. 프랜차이즈가 뭐 요즘에 경기 안 좋다고 가격 내린 지 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올렸으면 올렸지. 오히려 가격이 비싼 게 악수예요, 악수. 사람들이 요즘에 가격에 상당히 예민합니다. 진짜 예민해요. 네, 같은 어떤 음식이라도 500원, 1000원 차이 예민합니다. 맛에 큰 차이가 없다. 그럼 무조건 싼 데 갑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브랜드만 있고 찾았다가 골로 갈 수 있습니다, 진짜. 거기다가 망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솔직히 말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것보다. 웬만하면 한 3년에 망합니다. 망해요.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망하면 손해 잔뜩 보겠죠,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큰 돈 들여서 창업했는데 말아 먹어봐요. 그러면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거 없는데 빚만 생겼어. 어떻게 갚을 겁니까, 이거? 뭐 해가지고. 방법이 마땅히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대부분 프랜차이즈 하신 분들이 이제 대출을 많이 받고 시작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고.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워낙에 창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 개인의 어떤 이제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는 창업이 절대 안 됩니다. 웬만하면 안 돼. 그럼 대출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보통 집담보로 대출 받습니다. 집담보로. 요즘에 말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갈비 프랜차이즈 있잖아요. 무한리필 갈비. 거기서 이제 말 나온 게 그 무한리필 집이 창업비가 진짜 많이 듭니다. 현재 창업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어. 무한리필 고깃집이 보통 큰 걸로 6장에서 10장 들어갑니다. 큰 거가 한 장이죠. 6장이 얼마? 6억이죠. 그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진짜. 창업비가 아마 지금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가. 왜 많이 들어간지 아십니까? 일단, 무한리필집은 공간이 넓어야 돼. 목이 좋아야 되고. 그럼 권리고 비싼 데 들어가고. 그리고 테이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고기 조리 도구나 이런 거 엄청 많이 들어가. 직원도 들어가고. 그래서 초기 들어가는 데 상상을 초월해, 이게. 왜? 무한리필집 그 하면 이제 사람들 막 대기하고 있고 장사 잘 되는 거 보니까, 와, 이건 장사 잘 되네. 이거 한번 찾아볼까 생각하잖아. 근데 일반 사람 절대 엄두도 낼 수 없어요, 여러분. 창업비 보면. 여러분, 고깃집 창업비 있잖아. 무한리필 창업집 그거, 뭐 5, 6억 든다고 하는데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거의 아파트 가격인데 할 수 있겠냐고요. 신축 아파트 가격인데. 못하죠, 여러분. 그 무한리필이 장사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워낙에 마진이 낮기 때문에 마진이 엄청 낮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것저것 떼고 나면 돈을 벌긴 하는데 엄청 많이 못 벌어. 예. 들어간 돈에 비해서. 그래서 요즘에는 뭘 해도 안 좋습니다. 뭘 해도. 그러니까 괜히 뭐 직장생 힘들다고 나도 뭐 하나 찾아볼까? 이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직장에 남아 계세요.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두고두고 힘듭니다. 예. 당장 그만두고 싶어. 근데 그만두면 할 게 없으니까 자꾸 버티는 거죠. 그리고 내년은 자영업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지갑 사정이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일 소비를 안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덜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누가 타격 보겠습니까? 다행히 자영업자 타격 보겠죠, 이게. 물론 내년에도 잘 되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올해도 안 됐다면 내년은 더 안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자영업은 예, 해볼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